여러분, 요즘 올림픽 정식 종목이기도 한 속도 등반, 스피드 클라이밍 아시죠? 그런데 만약 e스포츠의 시작이 무려 2300년 전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어떤 공성전에서 비롯됐다면 좀 믿어지시나요? 오늘 바로 그 믿기 힘든 역사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속도 등반이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 시작된 걸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왜냐면요, 기록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알렉산드로스가 그냥 절벽을 오르라고 한 게 아니라 가장 빨리 오르는 병사에게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었다고 하거든요. 이건 그냥 군사작전이 아니잖아요. 딱 시간과 속도를 겨루는 경쟁이죠. 이걸 최초의 속도 등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이런 전술을 생각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알렉산드로스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해요. 보통 지휘관 같았으면 저건 말도 안 돼 하고 포기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진짜로 해낸 걸까요? 그의 리더십 스타일을 보면 몇 가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일단 절대 뒤에 숨는 법이 없었죠. 항상 제일 앞에서 병사들과 같이 싸웠고요. 그리고 전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무도 생각 못한 걸 해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거의 전설 속 영웅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평범하게 하는 건 그냥 지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거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냥 책을 좋아해서 들고 다닌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일리아드에 나오는 영웅, 아킬레우스라고 생각했던 거죠. 스스로를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믿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냥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후대에 길이길이 남을 영웅담이 되어야만 했던 거죠. 이 사람의 대담함이 제대로 폭발한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섬에 있는 요새를 어떻게 공략하냐? 그냥 바다를 메워서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와, 보통 사람들은 이게 가능해? 하겠지만 알렉산드로스에겐 그냥 해결해야 할 문제 정도였던 거예요. 이런 상상력, 이게 바로 그의 제일 강력한 무기였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진짜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죠. 바로 소그디아나 암벽 공성전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의 모든 대담함과 야망이 총동원되는 진짜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도전이었어요. 상황이 어땠냐면요. 중앙아시아의 한 부족이 여긴 아무도 못 들어 하는 천혜의 요새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방이 그냥 깎아지른 절벽이라서 말 그대로 하늘에 떠 있는 성 같았죠. 그런데 여기서 적장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알렉산드로스를 향해서 저길 오르려면 날개라도 달린 병사가 필요할걸. 이렇게 도발을 한 거죠.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알렉산드로스한테 이보다 더한 도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순간 이건 그냥 전쟁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된 겁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이걸 또 기가 막히게 받아쳐요. 그래? 그럼 내일 밤에 우리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날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지. 와, 보세요. 적이 던진 조롱을 그대로 잡아서 자기 군대한테는 엄청난 동기부여 메시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알렉산드로스의 천재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임무를 명령으로 내린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의 경쟁, 즉 게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적이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공포를 해내면 엄청난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어 라는 열망으로 싹 덮어버린 거죠. 정말 대단한 심리전 아니에요? 그 게임의 핵심이 뭐였냐? 바로 이 어마어마한 상금이었어요. 1등에게 무려 10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 병사들 연봉을 수십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이 가능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죽음의 공포가 가득했던 그 전장이 순식간에 일생일대 대박 기회가 걸린 경쟁 무대로 확 바뀐 거죠. 근데 장비가 지금처럼 좋았겠어요? 그냥 텐트 박을 때 쓰는 쇠목 같은 걸 얼음도끼처럼 쓰고 튼튼한 밧줄 하나에 목숨 걸고 그 절벽을 올라간 거예요. 정말 원시적인 방법이었지만 목표는 딱 하나였죠. 어떻게든 정상에 오르는 것. 하지만 이 경쟁에는 정말 끔찍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30명, 무려 30명의 정예병사가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렇지만 살아남은 병사들이 결국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절대로 못 올라올 거라고 믿었던 그 요새 꼭대기에서 마케도니아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걸 본 박트리아 왕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싸울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바로 항복했죠. 이건 단순히 무기로 이긴 게 아니에요. 완벽한 심리전의 승리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듣다 보면 좀 궁금해지죠? 아니, 이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진짜 있었던 일일까요?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가 신화인지 아니면 진짜 역사인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주로 2명의 고대 역사가가 남겼어요. 보면 시기나 장소 이름 같은 자잘한 부분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적이 도발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상금을 걸고 등반 시합을 시켰다. 그리고 결국 항복을 받아냈다는 이 핵심적인 내용, 이 코어 스토리는 두 기록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래서 그 바위가 어딘데 아직 못 찾았잖아. 맞아요. 고고학적으로 여기가 바로 그 장소다 하고 딱 찍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물리적 증거가 없다고 해서 기록이 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죠. 특히 당시 군사관행 같은 걸 뜯어보면 이 이야기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봐요. 세부적인 묘사는 조금씩 과장됐을 수도 있지만 상금을 걸고 병사들을 절벽에 오르게 해서 요새를 함락시켰다는 이 사건의 핵심 자체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진짜일 거라고 보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또 있어요. 바로 비슷한 사례가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성벽에 제일 먼저 오르는 병사한테 큰 상을 주는 거, 이게 알렉산드로스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꽤 흔하게 쓰던 동기부여 방법 중 하나였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지금의 우리 그리고 스포츠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까요? 물론 알렉산드로스 병사들의 등반이랑 지금의 속도 등반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목숨을 건 싸움이었고 지금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하는 경기니까요. 하지만 경쟁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는 그 본질, 그 정신만큼은 23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지 않나요? 이걸 이해하려면 고대 그리스의 악원이라는 개념을 알면 좋습니다. 악원이 뭐냐면 경쟁, 투쟁, 시합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말인데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냥 삶 자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전쟁, 스포츠, 심지어 예술까지도 그 경계가 되게 애매모호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고대 왕이 막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한다? 이게 그냥 나 힘세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너희를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알렉산드로스가 열었던 이 암벽 등반 대회는 자기 왕권을 세상에 보여준 가장 멋지고 극적인 무대였던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즐기는 스포츠의 시작이 사실은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서 태어난 거라면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경쟁하고 싸운다는 인간의 본능이 한편으로는 모든 걸 파괴하는 전쟁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멋진 규칙을 가진 스포츠로 피어났다는 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